아틀레틱 클루브 유로파리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강 1차전에서 로마 원정이었죠. 예라이가 80몇 분쯤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일단 이냐키 윌리엄스가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앙헬 리뇨 그리고 쇼무로도프에게 연속골을 실점하면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쇼무로도프에게 실점한 게 매우 컸어요. 1대2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2차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차전에서 전반 10분쯤에 훈메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분위기였죠. 물론 로마가 훈메스가 퇴장당하기 전에 골대도 맞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메스의 퇴장이 없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 아틀레틱 클루브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훈메스의 퇴장은 퇴장감이었습니다. 태클이 너무 깊게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마루안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결국 레드카드로 훈메스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경기였고요.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의 경기였습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는데 45분쯤에 넣은 골은 이냐키가 왼쪽에서 올린 걸 니코가 오른쪽에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코너킥 상에서 유리 베리지체가 헤더로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 0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아틀레틱 클루브의 세 번째 골, 니코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요 골은 보셔야 돼요. 니코의 재능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코가 메시 놀이하면서 골을 넣거든요. 물론 이제 메시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지만 니코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메시 놀이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어요. 82분 골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물론 파레데스가 PK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 2차전 합계 4대 3으로 아틀레틱 클루브가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니코 골대를 맞추기도 했어요. 왼쪽에서 야말 같은 슈팅이라고 보면 될까요? 야말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가마차는 슈팅 많이 하잖아요. 니코도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가마차는 슈팅이 파포스트 맞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코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틀레틱 클루브가 최근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이안 산세트가 지금 부상이다 보니까 산세트가 못 나오고 있는데 팀 내 최다골이 산세트예요. 그리고 1차전에서 예라이가 퇴장을 당해서 징계로 이 경기에 못 나왔고요. 그리고 비비안이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이 두 명이 주전 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센터백 두 명이 못 나왔고 주 득점원이 못 나왔기 때문에 최근 성적이 만족할 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라리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로파리그 8강 대진표를 볼까요?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가 붙고요. 보데글림트하고 라치오가 붙습니다. 노르웨이 클럽이죠. 네. 그래서 요 두 팀에서 승자가 올라가고 요 두 팀에서 승자가 올라가서 4강전을 펼칩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이 올라가서 라치오랑 붙든 보데글림트랑 붙든 이렇게 토트넘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하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붙고요. 리옹하고 메뉴가 붙습니다. 메뉴가 프리미어리그 순위 보면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 보면 4강 진출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메뉴는 우승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부패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자, 셀틱에 밀려서 레인저스가 지금 스코틀랜드 2인자 자리에 있는데 아틀레틱 클루브하고의 대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산 마메스는 정말 원정팀의 지옥이기 때문에 아마도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토트넘하고 프랑크푸르트가 붙을 텐데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죠. 유로파리그 우승 노리고 있죠. 16강에서 알크마르에게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전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고요. 위너스컵 우승 경력이 한 차례 있더라고요. 유로파리그 우승 경력도 두 차례나 있고 너무 무시했나봐. 최근에 우승 경력이 너무 없어서 우승 경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유로파리그 4강 힘들어가 아니라 그 프랑크푸르트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를 최근에 우승했잖아요. 2021-22 시즌에. 프랑크푸르트가 만만치 않다. 현재 분데스리가 4위고요. 아약스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둘 다 네덜란드 클럽을 꺾고 올라왔네요. 그쵸? 자, 그리고 보데글림트 노르웨이 프로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유일한 팀입니다. 16강에서 올림피아코스를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치오를 만나는데 아마도 라치오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4강에는 라치오가 세리아 5위고요. 네, 16강에서 빅토리아 풀젠을 꺾었고 유에파컵 위너스컵 우승 기록이 한 차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기 중에서는 요 경기가 좀 많이 시선이 가죠. 손흥민의 활약에 시선이 가고 또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파 리그에서도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매우 크니까 요 경기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프랑크푸르트하고 멋진 경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이 갑니다. 반대 라인 보면은 레인저스하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붙어요. 아틀레틱 클루브는 잠시 후에 얘기할 거니까 레인저스 얘기를 좀 하면은 레인저스가 셀틱에 이어서 프리미어십 2위인데 승점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6강에서 페네르바체, 튀르키예 팀 꺾고 올라왔고요. 위너스컵 우승 기록이 한 차례인데 1970년대예요. 자, 그리고 리옹과 메뉴가 붙습니다. 리옹이 챔피언스리그 4강 기록 있고 유로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우승 기록이 없더라고요. 현재 리그왕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화려합니다. 물론 요게 화려하진 않아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14위라는 건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화려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 6768, 9899, 0708 요거 퍼거슨 시절 유로파리그 우승 1회 2016-17 시즌 그리고 유에파컵 위너스컵 우승 1회 90-91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매우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유로파리그에서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두 경기 중에서는 요 경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틀레틱 클루브 얘기지만 재미로 따진다면 리옹과 메뉴 경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리옹과 메뉴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틀레틱 클루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아틀레틱 클루브 라리가 우승 8번에 빛나는 명문 구단입니다. 준우승을 7번 했고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 우승한 게 83-84 시즌이에요. 요때 더블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마지막 우승하고 우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유로파리그에 은근히 강합니다. 유로파리그 준우승이 2번입니다. 7677, 1112 네, 2차례 준우승 차지한 경험이 있고요. 코파델레이 우승 기록은 정말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24번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최다 우승이죠. 31번. 근데 그 다음 최다 우승이 레알이 아니에요. 네,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아틀레틱 클루브가 또 지난 시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습니다. 발베르데 밑에서. 지난 시즌 우승하기 전까지는 언제냐? 83-84입니다. 요때가 아틀레틱 클루브의 엄청난 전성기였다고 보면 됩니다만 여하튼 다시 한번 우승하기 시작했다. 이건 의미한 바가 큽니다. 뭐 스페르코파에서도 우승 기록이 있지만 이건 넘어갈게요. 발베르데 감독이 이끌고 있어요. 2022년부터 발베르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발베르데 감독이 너무나 잘 이끌고 있고요. 제가 발베르데 감독 이력을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이 아틀레틱 클루브를 3번째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 아틀레틱 클루브,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아틀레틱 클루브를 맡을 때 이 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왔고 이 팀을 굉장히 매력적인 팀으로 바꿔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 라리가 우승 2번 했고요. 코파델레이 우승 1번 했습니다. 자, 아틀레틱 클루브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파델레이 우승 1번 했죠. 이 아틀레틱 클루브가 정말 오랜만에 코파델레이에서 우승하면서 코파델레이의 강자다운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 우승 트로피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올림피아코스에서 리그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감독 시절에 승률이 54.8%,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 감독 시절에 승률이 47.4%,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 승률이 66.9%, 66.9%, 경기당 승점이 2.2점. 돌아보니 선녀는 맞아. 자,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를 2022년부터 이끌면서 네, 승률이 51.1%. 아틀레틱 클루브 이끌면서 승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여기부터 발베르데 감독이 이끈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르셀리노 감독. 네, 마르셀리노 감독도 발베르데 감독하고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라리가에서는 워낙에 경쟁력 있는 감독이죠. 근데 발베르데 감독이 와서 8위, 5위, 4위로 지금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즌에는 코파델레이 우승했어요. 물론 첫 시즌에는 아쉬움이 컸죠. 근데 요 시즌에는 구루제타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이냐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5위를 차지하고 코파델레이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은 라리가 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루브는 쭉쭉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발베르데 감독 매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발베르데 감독 2022년도에 여기에 갑자기 433 쓰고 4-2-3-1 쓰고 그러면서 미드필더에서 아기자기함, 측면의 공격의 스피드, 전방위 쪽에서의 마무리 이런 게 빠바박 터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발베르데 감독 이렇게 매력적인 축구하는 감독이었나?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왜 그랬지? 바르셀로나에서는 솔직히 답답했어요. 감독이 선수 눈치 본다는 느낌도 들고 메시 눈치 본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뛰어난 감독이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해요. 물론 미드필드 라인에 그러니까 중앙을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거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에서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고 반칙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측면에서 시원시원하거든요. 윌리엄스 형제 페라리가 2대 있는 거야 지금. F1 페라리가 2대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리는 애들이 양쪽에 있어요. 한 명 해밀턴, 한 명 르클레르야. 그러니까 경기 보면은 시원시원한 감이 있죠. 물론 이제 최전방 자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올 시즌에요.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현재 아틀레틱 클루브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 라리가의 대 1위는 대 바르셀로나죠. 네, 승점 57점. 다만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2위가 레알 마드리드. 승점 57점 같습니다. 3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56점. 4위가 아틀레틱 클루브. 승점 49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는 다음 라운드에 붙어요. 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가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과 경기하지 않나요? 아틀레틱 클루브도 남은 경기 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산마메스 홈에서는 매우 강한데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가 있고요. 이 아틀레틱 클루브가 저는 3패는 이해할 수 있는데 5무가 아쉬워요.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느끼는 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루브도 뭐 레알이든 바르셀로나든 아틀레티코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 결과를 가져가지 못한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이 팀을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3위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4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자, 예상골 XG 값은 42골입니다. 근데 45골 넣었으면은 뭐 XG 값대로 골을 좀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나왔던 선발 명단입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비비안이라든가 예라이가 뭐 징계 부상으로 못 나왔죠. 산세트가 부상으로 못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누네스라든가 파레데스가 센터백 자리에 들어왔고 우나이 고메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루세타가 최근에는 선발에서 밀렸어요. 그러면서 마로안이 최전방에서 뛰고 있습니다. 마로안이 많이 뛰고 비벼주고 부딪힙니다. 훈메스 퇴장도 마로안이 얻어냈고요. 마로안이 슈팅도 위력적인 슈팅이 있었다고 말하기엔 뭐한가? 위력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위력적으로 슈팅을 못했어. 즉 마로안의 득점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니코,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가 좌우에서 활약하고 얘네들은 미쳤습니다. 데갈라레테라든가 에레라라든가 아니면 미드필더들은 상당히 존재를 하고요. 성공하고 싶은 자, 그 누구라도 송영주 형님께 상욕을 들어라. 토트넘 가자. 성공하고 싶은가? 욕을 원하는가? 쌍욕을 원하는가? 이리 오게. 귀를 대게. 토트넘 가자님은 성공하실 겁니다. 하울의 기자를 물건입니다. 물론 지난 로마전에선 좀 아쉽지만 중거리 슈팅 매우 좋고요. 정말 많이 뜁니다. 이 젊은 미드필더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유리베리지체하고 데마르코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리 베리지체 부상 빼면은 상당히 잘해주고요. 데마르코스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고로사베도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 주전과 비주전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선수층이 두텁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낭만의 팀 한 팀 얘기하라면 그러면 아틀레틱 클루브 얘기하고 싶어요.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을까? 물론 바스크 핏줄만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스크 핏줄이나 바스크 유소년 팀에서 성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낭만의 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만 제가 항상 답답해하는 게 사실 최전방 문제가 있으면 최전방 영입하면 되는데 이게 영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고요. 자, 경기당 득점과 실점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가 득점 4위입니다. 경기당 1.7골. 자, 바르셀로나가 2.7골, 레알 마드리드가 2.1골. 경기당 실점 보세요. 이 3위가 아틀레틱 클루브예요. 수비 매우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중앙 수비 단단하고 골키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틀레틱 클루브가 4위인 게 이상하지가 않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어떤 분이 딱 얘기했네요. 비비안 차력조. 이게 품목 평균 평점인데 비비안이 7.4점입니다. 그리고 예라이가 3번째입니다. 센터백 듀오가 평점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공격 쪽에서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공격을 풀어주는 드리블, 크로스를 되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산세트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으니까 평점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코는 전반기에 부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수비 쪽 볼게요. 클린시트가 7경기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0.9골, 그리고 경기당 태클 14.9회, 가로채기 9.2회, 걷어내기 횟수 2.1회, 경기당 선방이 2.1회. 공격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산세트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4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0골 9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의 득점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이냐키 윌리엄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요. 구르제타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7골 5개의 도움. 지금 공격 포인트로 보면 적지 않게 느껴지지만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요. 구르세타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구르세타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르세타 대신 최전방을 책임지는데 한 골에 멈춰 있습니다. 이 한 골 넣고 있는 마로안을 넣는 이유는 마로안이 있을 때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의 공격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르세타가 조금 더 비벼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찬스 만들어주고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선발에서 살짝 밀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잘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니코가 바르셀로나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떠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아틀레틱 클루브도 왼쪽 측면 공격을 강화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로를 영입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잘로는 기대만큼 못하고 있죠. 니코도 남았으니까요. 자, 결정적 기회 놓침을 보시면 이냐키 결정력은 가장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냐키는 많은 분들이 야, 얘 득점 기회 너무 놓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냐키를 최전방보다는 측면에 둬야 돼요. 예전에 이냐키를 최전방에 둔 적도 있어요. 근데 득점 기회를 너무 놓쳤어. 이냐키입니다. 이냐키 시즌 전체 히트맵이에요. 오른쪽 측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문전, 여기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공격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파괴한다는 거죠. 이건 니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는 완전히 왼쪽에서 미친 듯이 뛰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이냐키하고 니코하고 바꿀 때가 있죠, 좌우를. 로마전 니코 첫 골 같은 장면이 나올 때 그렇게 좌우를 바꾸는 장면도 있는데 윌리엄스 형제는 좌우에서 미친 듯이 뜁니다. 그리고 산세트예요. 저는 산세트 물론 이제 좌우 가리지 않고 뜁니다. 왜냐면은 4-2-3-1에서 최전방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마루안이 온다고 치면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이냐키, 중앙에 산세트예요. 근데 산세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냐키하고 협력해서 들어간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베렌게레예요. 제가 베렌게레를 데리고 온 건 얘는 어디든 갖다 써도 됩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최전방. 베렌게레는 어디든 뛰거든요. 그런데 구르제타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우르사이스 기억나시나요? 최전방의 장신 스트라이커. 그리고 나서 페르난도 요렌테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페르난도 요렌테가 이게 이제 공식 경기 골이에요. 2007-2008 시즌부터 2011-12 시즌까지 12골, 18골, 23골, 19골, 그리고 29골. 그리고 나서 아도리스가 등장합니다. 노망주가 맞나? 아리체 아도리스가 등장하죠. 한동안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기대한 게 이냐키 윌리엄스예요. 2018-19 시즌 이냐키 윌리엄스가 팀 내 최다골 14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냐키 윌리엄스가 득점 기회에 비해서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얘를 최전방에도 쓰고 우측 측면에도 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냐키 윌리엄스가 여기 쭉 차지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페르난도 요렌테 쭉, 아리체 아드리스 쭉, 이냐키 윌리엄스가 등장했으면 이냐키 윌리엄스 쭉 가야 되는데 여기 라울 가르시아가 껴있네. 라울 가르시아는 공격형 미드필더죠. 그거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라울 가르시아보다 골을 못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요 시즌들이 아틀레틱 클루브가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고생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즌 보세요. 구르세타가 리그에서 15골, 공식 경기 16골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찾았다. 야, 최전방에 구르세타가 한 시즌에 15골 정도 넣어준다? 그러면 뭐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이냐키, 그 밑에 산세트니까 뭐 베렌게르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넣고 우나이 고메스 넣고 그러면 되니까 야, 이거 해결됐다. 이제는 공격 라인이 완전히 잡혔구나. 그런데 구르세타가 기대만큼 골을 못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르세타가 6골의 리그는 멈춰 있거든요. 구르세타가 여기서 많이 비벼줘야 돼. 쏘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르세타가 여기서 골을 더 많이 넣어줘야지만 아틀레틱 클루브는 소위 얘기해서 유로파리그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아틀레틱 클루브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최전방의 마루안이라든가 구르세타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틀레틱 클루브가 지금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고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으면 다 우승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토트넘 맨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세리아 팬이라면 라치오 그리고 분데스리가 팬이라면 프랑크푸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 맨유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빌바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 요걸로 보고 싶니? 요렇게 보고 싶니? 멀리서 보는 게 더 좋니? 너희들? 내가 너무 부담스럽니?